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 우리 알테오젠은 마이너스 2.9%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30만 1,500원으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또 우리 알테오젠 왜 이렇게 떨어지나,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여러분, 별일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투자가 좀 경직이 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 테마주나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의미 없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전에 빠르게 올렸었던 이 주가를 조정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금일 나왔던 이슈죠. 금일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유한양행이 마이너스 5%대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존슨앤존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미반타맙 SC 제형이 FDA로부터 CRL을 수령을 했는데요. 보안 서한을 요청을 하면서 추가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이 허가 거절 사유는 단순한 제조 공정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HLB 잘 알고 계시죠? HLB 같은 경우에도 이 CRL을 통해서 비모실사와 CMC를 추가적으로 보안을 받으면서 지금 3월 20일까지 그 FDA 허가가 조금은 미뤄진 상황인데요. 그것처럼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약품이나 임상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제조 공정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듯이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승인까지의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허가가 안 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커짐으로써 그런 심리로 이탈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7월 우리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가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포문을 열어줬었습니다. 그와 같이 또 유한양행이 한번 이런 FDA에 있어서 추가 보안 서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장이 이렇게 처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연말 연초가 항상 제약바이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이제 다가오는 1월에 뭐 있나요, 여러분? JP모건 헬스케어 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연내의 가장 큰 제약바이오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열리지가 않았다가 이제 다시 개최를 하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AI와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GLP-1이라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GLP-1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의 핵심 원료가 되는 그러한 약물인데, 해당 부분들 하나하나씩 앞으로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AI를 한번 보시면 구글이 빅파마와 4조 원 단위의 계약을 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개회하는 당일 첫 발표를 이 엔비디아가,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닌 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AI 신약 개발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구글이 설립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사 아이소모픽이 지난 7일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곳과 약 4조 원 규모의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개막 첫날에 엔비디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올해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AI 신약 개발 투자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AI가 개발하는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냥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저분자나 핵산까지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이소모픽 최고 경영자는 이번 계약에 대해서 의약품 디자인 방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알파폴드의 독점 기술을 대형 제약사의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의 디자인 방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지 따로 기존 개발사들의 내용에 침해할 만한 큰 것들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알테오젠과 같은 이러한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좋은 게, 저렇게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개발한 약품을 어떠한 제형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C 제형으로 할 때 그 효과가 높을 것 같다 하면 우리 알테오젠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에게는 고객사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라자인이라고 하는 AI 회사와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뉴스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단백질 디자인 플랫폼 테라자인이라는 기업과 피아제형 SC 변경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 개발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이용해서 단백질 형태를 재디자인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그 AI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단백질, 핵산, 저분자 화합물 등의 디자인을 바꾸는 정도의 아직은 그런 기술이지 진짜 AI가 완전히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또 다음으로 다가올 가장 큰 이슈는 이제 1월 20일부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K제약바이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 국민들의 건강 제고를 위해서 약가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약가 인하라는 그 키워드만 보시면 약의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에겐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미국의 빅파마나 혹은 PBM 같은 약가를 비싸게 만드는 주 원인인 해당 업체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이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의약품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나 이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 기간이 만료된 그 약물을 가지고 와서 조금씩 수정 형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약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다시 한 번 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약가 인하 정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릴 거예요. 또 생물보안법이 있죠.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CDMO 등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수주를 받아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에는 나쁜 점은 없다. 하나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빵꾸를 낸다라고 하면 그만큼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같은 경우에도 FOMC에서도 계속 말은 하지만 그 정책의 방향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은 잡혔지만 속도가 문제인 상황이니까요. 뭐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GLP-1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현재 이미 다양한 형태들로 다양한 회사들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경구형으로 나온 것도 있고 IV형도 있고 뭐 SC제형도 있고 할 텐데 이 SC제형 가장 잘하는 게 결국 우리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GLP-1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형을 만들다 보면 SC 제형을 원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테오젠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우리의 고객사가 늘어난다 이런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하다가 이제 와서 새롭게 다시 개최를 하잖아요. 여기에 진짜 국내를 포함한 세계적인 모든 빅파마가 다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본인들의 특허 기간이 만료된 약품들을 에너투라든지 키트루다라든지 얘네들이 다 알테오젠 통해서 SC제형으로 바꿔가지고 그 기간을 늘리고 효능도 늘리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요번에 한 번 더 가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볼 거예요. 우리 알테오젠도 참가를 하거든요. 참가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C제형으로 바꾸는 게 약간 빅파마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만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제약바이오로 다시 관심은 몰릴 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인들에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리스크며 기타 등등으로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년 되면 상법 개정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등을 통해서 야 그래도 한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이런 건 살만하대 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는 수급이 확 늘어날 거라서 이 주가가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잘생기고 다 이쁜 애들만 있으면 그 안에서 이쁘고 잘생긴 게 매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못생기고 다 별로예요. 근데 걔네 중에 얘네만 반짝이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1월이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 체질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무슨 뭐 신약 개발 하나 한데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 쫙 올려놓고 위에서 뭐 대주주가 돈을 갖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게 다 찌라시였다든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울리고 아프게 했던 제약바이오 기업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봐봐요 여러분.
진짜 대장주라고 불릴 만한 기업들,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삼바 같은 경우도 진짜 CDMO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역대급 수주, 진짜 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젠 옛날처럼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잖아요. 역대급 수주 받아오면서 몸값 지금은 아니지만 한동안 100만원 넘어서 황제주라고 불리기도 했고, 우리 리가켄바이오나 뭐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펩트론도 있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큰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고, 또 그 금액이 작은가요? 작지도 않아요. 보통 몇 조 단위. 또 그리고 거기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약들을 따오면서 정말 건강한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이 이렇게 정말 튼튼해지고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다 털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한동안의 이 주가 상승을 좋은 재료들을 계속 빵빵 터뜨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집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지금 한번 쉬어가면서 이러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주가로도 더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런 조정이 있어야 여러분 다음 상승이 있을 때 더 큰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실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려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보통은 아무리 내가 높은 가격에서 샀어도 뭐 40만원대나 뭐 37만원, 35만원 이런 선에서 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지금 많아봐야 뭐 20%, 30%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투자하면서 이 정도 마이너스는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 제약바이오 들어갈 때 최소 100%, 200% 먹을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30% 손해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뭐 하루하루 뭐 3%, 5%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오늘은 왜 떨어졌지 이런 거 찾아보실 만한 그런 손실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부터 나왔던 소식들 보면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좋은 결과 발표 나왔죠. 그리고 산도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이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그런 계약 변경 잘 마무리했죠. 글로벌 ADC인 이제 에너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정말 큰 거래들 안정적으로 잘 받아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17조인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키트루다 이것만 잘 된다고 하더라도 뭐 마일스톤이나 계약금 다 제외하고 이후에 로열티로만 꾸준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1조에서 2조 사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다들 우리 알테오젠 몸값 60조까지 가능하다 말을 하는데, 뭐 하나 둘 그리고 당장 1월에 또 우리가 다 산오피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해당 기업과의 라이센스 아웃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죠. 이거 진짜 산오피면 여러분 이 100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순재 대표가 5년 이내에 라이센스 아웃 2배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기술이 너무 좋고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SC제형으로 바꾸면서 특허 연장을 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특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네는 5년 이내에 라이센스 아웃량을 2배로 늘릴 거다. 이거 단순하게 통계적인 데이터로만 얘기해도 1년에 2개씩 라이센스 아웃을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이즈가 웬만치 커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개발하는데 비용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매출 1000억, 2000억 나오는 그런 약품을 SC제형으로 바꾸면서까지 특허권 연장할까요? 아니에요. 최소 10조, 20조 매출은 나와야지 이 SC제형으로 바꾸면서 특허권 연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래처들만 건강하게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 크게 할 때마다 진짜 과장 조금 더 못해서, 이거 과장도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황제주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주가 100만원 정도 하는 황제주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당장 키트루다 하나만으로도 원민용 연구위원 같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를 65만원, 75만원까지도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조정 다음에 1월부터 진짜 호재 하나씩 빵빵 터지면서 주가 팡팡 튀면 60만원, 70만원 금방이에요. 그 뒤로는 또 이런 조정을 거치다가 산오피라든지 다음 에너투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면 조금씩 올라가다가 100만원 가는 거 금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투자를 했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혀 이 하락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달러가 계속 강기조로 가고 있고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해결돼서 외인들이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시장으로 바닥이 다져질 때까지는 추가로 매수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30만원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상위 1%의 고수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계속 담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번에 뉴스기사 보셨죠? 30만원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는 기관이나 뭐 상위 1% 고수 투자자들은 다 알테오젠 담고 있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만의 그런 기준을 좀 갖고 30만원 미만일 때는 나는 그래도
뭐 5%, 10%씩은 계속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기준은 잡아두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단 알테오젠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80%, 100%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국에 그래 좋다 하고 뭐 갑자기 신용이나 담보 다 땡겨서 집어넣는 건 절대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은 드니까요. 다들 이렇게 하루하루 뭐 2%, 3%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큰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종목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알테오젠 종목 자체 본질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요. 다들 믿고 잘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테오젠에 대해서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내용 도움이 좀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뭐 좋은 내용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눌러주시고 제가 올린 영상들 하나씩 그냥 주무시기 전에 봐주시기만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제가 막 돈 내고 구독해서 보는 그런 경제신문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는 내용들 종합해서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10분, 15분 내외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